어제는 제가 유튜브에서 또 라이브 키고 또 주절주절 말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방송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있으신 분도 많을 테고 말 많다는 소리도 다 하실 텐데 제가 대본도 없이 분석한 거 제가 머릿속에 넣은 거 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치부리다 보니까 문맥상으로 계속 이제 필요 없는 이제 접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지 하지만 사실은 가지 뭐 등등의 이런 어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는 게 많을수록 결정이 어려워요. 선발 투수 A팀, B팀 선발 투수만 보고 분석하라고 하면 선발 투수 ERA만 보고 누가 잘하겠네 하면 되는 건데 야구라는 게 타자, 선발, 그 타자와 투수들의 상성, 불펜, 그 다음에 저 뭐야, 날씨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들어가면은 결국에 둘 다 똑같이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 프로들끼리 야구하는데 확률은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세한 팀을 찾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이 많아지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줄인 거예요. 경기당 3분이면은 졸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바로 좀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 볼 테니까 너무 댓글로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댓글 막아놓고 이러진 않으니까 어, 웬만큼 저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면은 축구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체코니 대 이제 베르게르트 선발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클리블랜드 정배당 지금 당장 이해됩니다. 원래라면 이건 캔자스시티 역배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예요. 하지만 왜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이 나왔냐면 지금 인디아가 부상으로 빠져 있죠. 거기에다가 이 바윗 주니어가 어제 경기 안 나왔어요. 이제 저도 서칭을 좀 했는데 바위추가 지금 등 부상이 있습니다. 등 부상이라기보다는 통증이 있어요. 등 통증이. 그래서 어제 결장을 하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MRI 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났고 다만 통증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정확한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척추 전문가까지 이제 진료 상담을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오늘 경기까지 출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봐야겠죠. 그 의료 스케줄을 다 소화하지 않았을 테고 등 통증의 원인을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경기 쉬었다고 바로 나올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리드오프 인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 타자 바위주 세트 그 이제 셋업 이제 뭐라 테이블 세터인 바위주까지 이탈을 한 상황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세코니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직구 피안타율이 우타자에게 결국 4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XBA가 그만큼 포신 패스를 너무 많이 얻어맞고 있고 좌타자에게도 체인저 피안타율 3할 넘어가고 있고 커브 같은 경우도 강점 보여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파스컨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이런 애들 커브볼도 하필 잘 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코니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제도 뭐 댓글에다 그 소리 찌꺼놨던데 전 통계로 말합니다. 분명히 역배 가능성이 있는 건 역배 나요. 0.2배당 삭감 차이 나면 역배 가능성 높습니다. 어제도 시애틀 보세요. 역배 나잖아. 대가 타격장에서 오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 경기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뽑자면은 배당 삭감은 아닙니다. 이 경기는 다만 이제 해외에서 구매 자금 자체가 이게 캔자스 시티로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액의 자본이 이게 클리블랜드의 오늘 해외 정배당 대중들의 이미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개미들의 클리블랜드 구매 비율이 53%를 찍고 있어요. 일단 반반이긴 해요. 그런데 캔자스 시티에게 양 팀에게 전체 베팅된 금액이 총 100이라면 그 중에 79%가 캔자스 시티에게 몰렸어요. 투표율은 47%밖에 안 되는데 자본은 거의 80% 가까이 캔자스 시티를 찍었단 말은 뭡니까? 거액의 베팅이 캔자스 시티로 흘러갔다라는 거고 그 전문가들이 결국 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이 캔자스 시티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세코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경기를 그나마 그래도 역배를 들어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건 결국에는 확실한 거는 인디아랑 바위주가 없다라는 점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에 이 캔자스 시티의 타점 생산을 하는 이 타자들을 보면 야스젬스키 그 다음에 가르시아
파스ኳ티노, 그 다음에 바위쭈 4명이에요. 4명. 아, 사이비까지 4명. 바위쭈가 아니라 사이비까지 4명인데 지금 최근의 타율을 보면은 이 얘네들이 2주 동안에 냈던 타점이 얘네들이 팀 내 타점 지분의 거의 70%를 다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파스칸티노를 제외하고 나머지 타자들의 타율이 지난 7경기 동안 20타수 이상을 기록하면서 2할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가 꽤나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게 지금 당장에 클리블랜드가 불펜에서 오늘 스미스가 3연투를 했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스미스는 무조건 쉽니다. 게리스 연투했습니다. 쉰다고 봐야 돼요. 게리스까지도. 그러면은 오늘 나올 수 있는 투수 에린, 그다음에 페스타, 유니스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지금의 클리블랜드의 불펜진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세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성적을 보면요.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이 2주 동안의 성적입니다. ERA를 보시면은 불펜에서 지금 알라드 2경기 무실점, 엔라이트 3경기 무실점, 페스타 6경기 무실점, 게디스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에린 나오면 연투인데 일단 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요니스 5경기 1.13, 8이닝 1실점. 그다음 스미스 못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나올 얘는 패전조고 애초에. 그러면은 지금 오늘 팀 에린을 오히려 쓰는 것이 악재라고 봐야 되고 얘 말고 지금 기존에 기용이 될 수 있는 선수들 얘네들이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기대값은 오히려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필승조 게디스 스미스 그 다음에 에린이 아니더라도 엘라이트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클리블랜드 불펜이 약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에서 대량 실점이 후반에 나오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캔자스 시티가 이기는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기용이 될 거거든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이 그리고 지는 상황에 캔자스 시티가 지고 클리블랜드가 이기는 상황에서도 1회나 2회나 마무리를 스미스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게디스도 못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클리블랜드 불펜이 강제된 상황에 얘네들이 성적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오늘 캔자스 시티가 역배를 내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파악은 하게 되는 거죠. 그 타격에서 잠재력은 분명 캔자스시티 쪽에 있다라고 보게 되고 베르게르트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클리블랜드 통제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투수전 양상 속에서 선발 싸움이 될 텐데 불펜 싸움까지 가가지고 캔자스시티가 이거를 지금 자본이 그렇게 큰 자본들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죠. 업체나 전문가들이 구매했던 그 대량의 금액이 들어간 그 캔자스시티 역배승이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언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투수가 클리블랜드가 필승조가 빠져도 다른 투수들이 버텨줄 수 있는 투수들이니까. 근데 그게 클리블랜드가 이기는 상황에서도 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똑같이 걔네들이 기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게 강제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 경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애미에게 1.49배라는 굉장히 강한 정배당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의미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통계가 집계된 구매 이제 자금의 구매 흐름이죠. 그것도 역배 구매가 69%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이애미의 정배 구매 표수가 65%가 정배가 구매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35%의 표를 워싱턴이 뽑아갔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100 중에서 전체 100 중에서 자본으로 따지면 69%가 또 워싱턴이란 겁니다. 즉 이 대량의 금액은 역배 워싱턴 금액으로 구매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본이 집계가 된 게. 결국 마이애미 정배 볼 수 없는 경기인 거죠.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또한 배당에서도 1.49, 1.69, 0.2배당 제 기준에서도 일단 역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뭐가 왜 이렇게 분석이 흘러갔지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제 정크 대 카발리. 당연히 저는 카발리라는 선수를 항상 얘가 데뷔했을 때부터 고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배가능성 진짜 있겠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짝의 선입견은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도 얘 가장 마지막 등판 경기가 뭐였냐 마이애미전이었거든요. 당시에 5이닝 2실점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관리 잘하면서 경기 끝냈습니다. WHIP 1로 끝냈거든요. 그만큼 5이닝 정도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아직까지도 지금 마이애미의 라인업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스타워즈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 이 마이애미의 타격은 언제 어떻게 폭발력이 나타날지 아직까지 이제 기한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게 영향이 많이 커요. 스타워즈 부상 전 후 이때 마이애미 타격 지표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필라델피아 상대로 마이애미가 5대 4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배 시그널 분명히 있었던 경기였었죠. 심지어 어제 새벽에 제가 방송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면서도 라인업 뜬 거를 이제 좀 봤어요. 바로 이제 이거는 던지는 경기구나 싶었죠. 왜? 그날 경기 리얼무토 선발 안 나왔었고 어제 경기 그 다음에 저 베이더 어제 데타로만 나왔고 데타로도 안 다쳤거든요. 베이더까지 빼버렸어. 그리고 라인업이 당연히 필라델피아는 이미 수입전인 거 생각하고 좀 휴식을 부여했으니까 이거는 마이애미 역배 나와있구나. 극장 오버까지 내줬죠. 딱 베이더가 마지막에 교체 투입해가지고 데타로. 근데 이제 결국 오늘 경기도 마이애미가 그 정도 타격을 보여 파이어 워커를 공략했을 때만큼의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인가 카발리를 상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카발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구속 그 다음에 구위 변화구 커맨드 다 갖춰져 있는 선수이고 빠른 공에 대한 위력도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크고 정크는 한번 퍼졌었죠. 시즌 초반에 존나 잘하다가 결국에 이제 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정크가 이 전반기 때 기록한 ERA가 10경기 중에 5경기 선발 등판해갖고 4승 1패하면서 2.68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후반기 7경기 선발 나왔거든요. 근데 2승 1패하면서 5.97이 기록되고 있어요. 전반기와 후반기의 정크는 완전히 이미 다른 선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기 끝나고 이제 후반기 첫 등판 경기가 7월 20일 경기였는데 그때부터 내리 다 무너졌고요. 8월 23일 경기 마지막으로 얘가 부상자 명단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러고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경기인데 다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기에는 이전까지 보여준 성적이 너무나도 부진하고 그리고 오늘 콜업돼서 부상 복귀 첫 등판 경기라고 한다면 이제 큰 기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상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컨디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투구수 부분에서든지 이게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경기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도 워싱턴 역배를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랑 이제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이거는 뉴욕 매츠 상대로 이미 한번 털렸었던 놀라가 홈에서도 던지게 되는데 홈에서 과연 또 홈발이 있게 잘 던질 것인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매츠가 어제도 딱 끼고 그랬습니다만 상대는 헌터 그린이었었고 오늘도 버틸 거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치를 꽤나 고평가하면서 초반에는 이게 필라델피아 정배 발매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로 배당이 바뀌어가지고 프로토처럼 지금 오늘 이제 매치 정배당이 되어 있죠. 해외에서도 초기에는 필라델피아 약정 배당으로 1.89배당 정도 발매가 됐다가 1.8배당으로 매치 정배당으로 바뀌었거든요. 1.8배당 매치 정배당. 그만큼 지금 당장에는 맥레인을 더 고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 또 이 놀라의 구종별 지표를 보면요. 이 너클 커브가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 빠른 공에 대해서도 피안타율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심지어 이제 우타자들한테 너무 약한 편인데 매체의 본체는 좌타자들이거든요. 바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맥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린도어, 소토 다 좌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는 우타자들에게도 약해진다면 이 답이 안 나오죠. 오늘도 그러면은 알론소가 한 방을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생겨버리고 실제 구종별로 따졌을 때도 오늘 공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란은 털려야 맞아요. 단 맥레인이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비하고 지금 성공의 연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페이스로 지금 승수를 후반기에 등판할 때마다 쌓아가고 있고 정말 좋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홈으로 돌아온 필라델피아는 정말로 어느 투수가 나와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OPS 차이가 홈과 원정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0.68이 원정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0.82, 0.83까지 기록되는 게 필라델피아 홈 경기입니다. 그만큼
어느 투수가 일단 나오던 간에 장타 생산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홈에서의 그 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오늘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맥레인을 무너뜨리고 빨리 강판을 시킨다면 이 경기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됩니다.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는. 단 이 불펜 싸움까지 가기 전에 놀라가 털리는 수준이 맥레인이 털리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보니까 매치 쪽으로 정배당이 가는 건 이해는 돼요. 단 제가 매치 승을 구매를 하기에는, 이게 저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필라델피아 빠따는 홈에서 진짜 모릅니다. 방망이 수준이 원정과 차원이 달라요. 이 원정에서, 마이애미 원정에서 보여준 타격 수준은 상상 그 이상으로 타격이 이루어질 걸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불펜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경기는 매치가 불리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어쩔 수 없지만 8.5점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놀라 한 4, 5실점 하고, 매치도 불펜 싸움까지 가면은 그 이상의 실점이 될 수도 있는 경기일 거고, 필라델피아 불펜이 지는 경기에서 던져버리면은 매치가 더 추가 득점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8.5점에서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좀 안타깝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저 라이브 키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면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애틀랜타 경기를. 근데 이게 원래 선발 투수가 스트라이더였는데 로테이션 휴식 차원차 스트라이더 로테이션 한번 걸러주고 조이웬치를 등판시켰거든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선발이. 그러면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듯 했었죠. 경기는 언더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사 만루 찬스를 웬츠가 맞았었는데, 거기에서 알바레즈 주니어 쪽으로 3루소 땅볼성 타구를 때려 박았죠. 아로자레나였나 플랑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때렸었는데, 그게 안타가 되긴 했습니다만 알각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게 원래 3루 땅볼이 되면서 잡혀가지고 3루에서 찍히고 1루 던져서 병살타 되면서 홈 1점만 주고 2사 1루가 돼야 되는 타구였는데, 그게 알까면서 이제 3점이 싹쓸이 2루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터졌죠. 시애틀이 점수를 확 이제 앞서 나가면서 애틀랜타가 그 이닝에만 8점을 이제 내줍니다, 시애틀에게. 그래서 경기가 이제 개판 터져버리는데, 홈런쇼가 되면서 9회 막판까지 이제 끝까지 그냥 쥐어짰죠, 시애틀이.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지금 기가 많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엘더 대 이제 이마나가까지 돼버리면, 오늘 지금 이제 시애틀 시리즈에서 보여준 애틀랜타 타선의 이 기세를 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경기 연속으로 두 자리 실점하고 2점밖에 못 내면서 쳤던 그 타격, 이겼던 경기도 4대1로 이겼거든요. 투수가 못 버텨주면 못 이긴다는 걸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도 애틀랜타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이마나가의 스플리트에 꽤나 고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컵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싱턴에게 딱 끼고 말았어요. 그만큼 지금 타격 페이스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고, 첫날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불어줬던 경기에서 홈런을 통해서 냈던 점수가 아니고서는 컵스의 타선이 꽤나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지표를 좀 업데이트를 얘네들이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제 기준에서도 이게 뭐 2주 지표를 따져도 컵스가 오히려 불리해 보일 수도 있고, 타격에서 성적 개선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컵스가 원정에서 장타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지만 홈의 위글리필드 워낙 바람빨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거든요. 원정 컵스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이 컵스 정배당으로 접근하기에 1.53 2배당은 사실 그렇게 맛이 없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어쩌면 이 경기가 오늘까지도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언더를 추천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가 컵스도 불펜이 그렇게 약한 팀은 절대 아니에요. 불펜 성적 자체는 꽤나 탄탄하게 받쳐주는 팀이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결국 이 마무리 투수 팔렌시아가 개털리면서 9회 경기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불펜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컵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 체제에서 이제 오늘은 좀 바뀌게 될 수는 있게, 켈러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켈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뭐 1회나 저회나 마무리해서 불안한 요소를 보여줬기 때문에 컵스 승보다는 투수 체제를 믿고 이 경기는 언더로 본다. 애틀랜타도 불펜 성적 지금 꽤 괜찮거든요. 불펜 필승조들 성적에서는 약한 부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오늘 언더로 좀 더 먼저 추천드려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미러키입니다. 어제 저는 휴스턴 승을 구매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휴스턴이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원래라면 2대1로 이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야구라는 게 그래요. 어제 그 실점했던 게
이제 안타를 치고 나갔던 헬만이 2루 도루를 성공합니다. 그 2루 도루가 성공하면서 이제 3루로 희생타로 이제 3루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2사 3루 찬스에서 그 낫아웃 상황이 돼 버렸죠. 헛스윙 낫아웃 상황이 되는데 거기 1루로 송구한 공이 저 이름이 누구 이름 헤임이었나요? 헤임이 그렇게 낫아웃 스윙을 했었는데 이 송구를 했던 게 헤임의 등을 맞고 1루에 공이 빠져버립니다. 그게 득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실점을 해버린 상황부터가 꼬여버렸던 거예요. 휴스턴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활용하지 못했죠. 텍사스는 결국에 이제 팽팽한 흐름 속에서 먼저 이제 2사 잡고 심지어 또 2사 잡고 안타 쳐가지고 갈라타 쳤죠. 갈라타 쳐서 앞서 나가고 거기에 또 주자 출루시킨 다음에 홈런 쳐맞아가지고 경기가 터져버리는 그런 경기가 돼버리고 나서 4대2 막판에 이제 주자 출루된 것도 병살타 치면서 휴스턴은 기회를 날려버렸고 좀 많이 아쉬웠었죠. 경기가 그냥 휴스턴이 다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말도 안 됐었습니다. 애초에 코빈을 상대로 노히트에 가까운 타격을 해버리면서 5이닝 거의 노히트 당했거든요. 정말 아쉬운 성적을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 텍사스가 이제 어제 휴스턴이 아니라 미러키를 상대로 라츠를 꺼내가지고 승부를 하게 된다.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 분명 이 발데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 텍사스 타자들이 이제 공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퀸타나의 커맨드와 그 이제 낙차 큰 슬라이더가 텍사스 타자들을 또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은 꽤나 높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요. 어제 이제 암스트롱이 멀티닝을 던져가지고 오늘 못 나오고요. 가르시아도 이제 소모를 해서 지금 3일 2등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텍사스의 불펜진 뎁스가 꽤나 좀 얕아집니다. 근데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저 선발 투수 챈들러를 상대로 학살을 해놨습니다. 저도 어제 미러키 경기도 언더를 또 예상했던 경기였었고 부주력의 조합까지 활용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제 뭐 챈들러의 98마일의 공도 그냥 거뜬하게 갖다 박아버리면서 어제 그렇게 타격을 맹타를 또 보여줬었고 오늘까지도 미러키의 타격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미러키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가 되어 있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이제 베팅 업체들이죠. 북미 베팅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팀 베팅 배당이 뭐 시즌 초부터 계속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계속 최신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다저스가 네 배당이 안 돼요. 4배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기사 봤었는데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저 뭐야 미러키 미러키가 그 다음으로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양키스였나? 양키스 필라델피아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4황 체제에서 지금 우승을 예상할 만큼 이 미러키의 기대값도 지금 아직까지도 월드 시리즈 우승팀에 가까운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경기도 사실 미러키 쪽으로 타격과 밸런스, 투타 밸런스에서는 미러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애초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러키의 타격 지표 불펜 지표 지금 불펜에서 미러키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정말 선수들이 많이 이탈되어 있는데 그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미어스 부상자면 안 들어갔죠. 크리스찬 옐리치도 어제 등 부상 때문에 안 나왔거든요. 오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맥일 부상으로 빠져있죠. 마무리 투수. 그 다음에 그란트 앤더슨도 부상으로 빠져있죠. 셸비 밀러는 그냥 60일 그냥 아예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이제 또 톰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DL 홀까지 부상 빠져있죠. 불펜 진짜 다 빠져있거든요. 그만큼 뎁스가 얕은 와중에도 방망이 정말로 골고루 쳐주면서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하는 모습 진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옐리치 빠지고 코리시거 빠지고예요. 그래서 그 양 팀의 뭐 간판 타자 한 명씩 빼고 이빨 빼고 경기하는 거긴 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유리한 쪽은 미러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LA 에인절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다나 대 우드 리차드슨 나오는 경기입니다. 다나 같은 경우에도 이 데뷔는 올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데뷔는 했었고, 실패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또 던졌는데, 저번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얘가 또 한번 5이닝을 갖다가 잘 막아주면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또 받고 선발 로테이션 기회를 또 부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다나의 공에 대해서 사실 미네소타가 못 칠 거라고 보기에는 특이한 부분은 딱히 없어요. 빠른 공 같은 경우에도 위닝샷이 한 96마일, 던지면 한 94, 5마일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 뭐 슬라이더도 80마일 후반대, 그냥 딱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콜업은 만들 수 있는 자원이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선수인데, 저도 이제 공을 보면서 임팩트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캔자스시티 경기를 봤었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네소타가 각 잡고 치려고 마음먹으면 이거는 못 칠 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A 인저스가 어제 경기를 4대 3으로 이겼죠. 이제 애틀레틱스를 꺾었는데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그게 수입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이제 미리 이제 프로토 구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아침에 라인업의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못 드리고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프로토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라이브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제가 아침까지 계속 또 라이브 켜가지고 라인업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르게 가세요 하면 어제 밤에 구매한 사람들은 뭐가 돼? 손해보잖아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싸질러 놓고 보는 건데, 일단 저도 어제 싸질렀죠. 애틀레틱스가 이길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럼 뭐합니까? 포수 랭길리어스 라인업에서 슥 빼버리고 다 이제 라인업에서 그냥 주축 타자들이 한두 두세 명씩 이제 이름을 안 보여버리니까 애틀레틱스 입장에서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A 인저스가 어제 4대 3으로 추격을 따돌리고 재역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말루 찬스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따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 인저스가 지금 보여주기에는 기회가 좀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이게 왜 9.5점이 잡혔는지 사실 처음에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저는. 네, 반갑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오늘 그렇게 근데 투수들의 지표들을 좀 따지고 보니까 투수들의 상성과 타자들의 상성에 있어서는 오늘 점수가 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드 리차드슨을 상대로 제가 구종별 지표를 조금 따져보고 타자들과 상성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시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벅스턴, 그 다음에 로이스 루이스, 그 다음에 월너, 라나치까지 다 지금 다나의 공을 일단 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나에 대해서 우더 리차드슨이 아니라 다나에 대해서 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드 리차드슨의 공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네토, 그 다음에 랭히포, 그 다음에 마이크 트라웃 까지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공을 이제 던지는 쪽은 LA 인저스라는 거죠. 공략 당할 것 같다는 쪽인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가 오히려 점수를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이고,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LA 인저스가 오늘까지 무리를 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LA 인저스가 역배를 내면서 미네소타에게 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9.5점의 기준점을 이제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공략이 돼버리면 서로 주고받았을 때 9.5점을 넘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 팀의 최근 지표들, 팀 타율이라든지 이제 최근 그냥 순수 지표를 따지고 보면 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9.5점의 기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거죠. 이게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똥 대 설사가 붙어가지고는 누가 더 나은 똥이냐를 가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점수가 강팀과 붙었을 때처럼 점수가 안 나거나 이러면서 서로 답답한 경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 실제 이제 구종별로 따지고 보더라도 공략을 못할 공은 아니다. 서로 선발 투수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구위를 던지고 있고 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버를 저는 먼저 역배 오버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 경기는 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애시당초 이 경기는 구매도 하지도 않았어요. 네, 똥대 설사입니다. 애초에 아무리 봐도. 그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래라면은 그냥 샌디에고 이제 승이나 오버 쪽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더 단적으로 선발 투수만 보고 말했을 때는 신시내티 승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타격 지표를 보면 샌디에고의 지표는 이미 쿠어스 필드에서 빠를 좀 받았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샌디에고의 그 최근 지표 스탯 자체가 타격 지표가 좀 많이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쿠어스 필드 스탯을 조금 지우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샌디에고의 그 이제 감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삭감을 한 20% 정도 적었습니다. 20% 정도 주고 보더라도 샌디에고는 약하지 않아요. 타격이 분명한 거는 타격이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가 타격에서 로돌로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타격 지표로는 공략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또 단이란 말 이렇게 계속 중립적인 워딩 죄송한데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뭐냐? 코어스필드에서 프리랜드를 상대로 이 샌디에고가 삼진 9개 쳐먹으면서 당했던 거 우리가 불과 이틀 3일 전에 봤어요. 그때 경기를 보면은 오늘 로돌로 공은 못 친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 또한 이 경기가 굉장히 이게 건드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경기는 샌디고 오버가 맞습니다. 예. 이 다르비슈도 한 4실점 당하면서 한 털려야 되고요. 진짜 실제로 신시내티에게 털려야 된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지만 로돌로를 상대로 오늘 선발 싸움에서 그 균형을 맞춰줄 만큼 점수를 내줘야 돼요. 7.5점의 기준점이 납득이 안 되는 타격 지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하필이면 가장 최근에 상대했던 이 부진했던 타격을 보였던 경기가 쿠어스필드에서 좌완 3쿼터 유형의 선발 투수인 프리랜드를 상대로 삼진을 개그치 쳐먹으면서 정말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면서 처발렸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그거에 대한 잔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고려하지 못하겠거니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표에도 이미 써놨지만 샌디에고 언더를 써놨습니다. 실제로 언더를 써놨던 경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로돌로를 상대로 좀 너무 오늘도 공략이 못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르비슈도 대량 실점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신시내티가 일단 원정에 왔다 보니까 원정 신시내티 타격 기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경기는 좀 점수가 안 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샌디에고 정배 못 가는 이유가 이 경기도 이미 샌디에고 정배당 구매율은 58%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매 자금은 58%가 구매가 되었지만 29% 전체 금액의 그 29%가 샌디에고 승에 구매가 됐고 나머지 71%가 오히려 42%의 득표 속에 샌디에고가 신시내티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의 그 거대한 금액이 역배를 보고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추천도 절대 안 드립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언더 드림 그냥 딱 포인트만 집어드리면 이미 프리랜드를 상대로 그렇게 털렸던 가장 최근의 그 잔상이 저를 어쩔 수 없지만 로돌로가 호투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플러스 이미 샌디에고 승 쪽으로 거대 자본이 들어갔다면 로돌로의 호투가 예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신시내티가 버티는 싸움을 하면서 투수전에서 이 경기를 끌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언더를 써놨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뭐 제가 더 말할 게 없죠. 이제는 맞죠? 이미 똥배 경기입니다. 오늘 가장 똥배 경기는 다저스고 그 다음에 똥배 경기가 이 경기네요. 1.27배 형성이 되어 있는데 브라이언 우드 마이콜라스 모든 걸 떠나서 시애틀의 타격이 지금 그렇게 애틀랜타를 상대로 너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홈에서 오늘 나오게 될 불펜 투수들 이제 이번 시즌에 시애틀의 불펜 투수들 중에 필승조 역할을 하는 선수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바자르도 그 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레규미나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 무뇨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레규미나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이 폼에서 ERA가 1점대, 2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브라이언 우가 선발에서 우위를 버텨줬을 때 타격에서 점수가 얼마만큼 나던 간에 이게 이래나 저래나 걔네들이
이제 3점 차 내에서 걔네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걸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그게 걔네들이 홀드 세이브를 올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 나오는 경기가 됐더라도 그 경기 결과는 이미 시애틀이 대량 득점을 해서 점수차가 4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홀드 세이브 조건이 아닌 경우기 때문에 이제 약한 투수들이 다 올라오게 돼. 퍼거슨이나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오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도 그게 역전패 당하는 그림을 그려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일반승까지는 이 경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똥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배 가는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 이게 배당의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핸디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일단 홈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은 당연히 까다롭죠. 8회 말까지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어야지 9회 초 맞고 핸디캡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총 8번인 겁니다. 존나 손해. 홈 핸디캡승은 진짜 개손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이게 타격이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투수가 나오는 경기라면은 그 가능성은 좀 열립니다. 예, 좌투수가 나왔다면은 기본적으로 수아레즈랑 칼랄리 그다음에 조 시네일러까지 해가지고 타격 지표가 너무 바닥을 쳐요. 너무 안 좋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경기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타투가 힘이 좀 빠지니까 조이벤치 힘이 빠져가지고 공략이 됐던 건데 실제로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좌투 상대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만 우투 상대로는 그게 말이 아니 달라요. 그래서 오늘 공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핸디캡까지 노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이제 구매율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로건앱이 나오면서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정배당이 강하게 잡힌 경기인데 실제로 개미들은 이미 63%가 샌프란시스코 승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63%에 흘러간 전체 자본 퍼센테이지는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를 오히려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액의 금액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 일단 샘플승을 정배로 보고 들어간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요. 왜 그런 이제 전문가급, 회사급 이 거대 금액 자본을 굴리는 이 고래들이 애리조나를 사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건 타격이거든요. 제가 판단해도 어제 애리조나가 점수를 내는 과정에도 보시면 결국 캐롤입니다. 어제 캐롤이 발로 점수를 2번 냈어요. 발로. 캐롤이 주루로 이제 홈에서 와일드 피치 나온 거 이제 블로킹을 하는 걸 앞으로 블로킹이 되는데 이제 멀리 튀어버리니까 3루에서 캐롤이 홈스틸을 해가지고 득점을 하고 2루에서 졸라 달려가지고 또 홈에 또 세이프 돼가지고 다리로 득점하고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결국 애리조나는 기동력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페구에로 그 페구에로가 아니라 저 이름 뭐야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저 페루도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캐롤 그 다음에 뭐 가장 지금 타격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 얘네 일단 둘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최근에 지표를 지금 보면은 더 괜찮은 애들이 어, 요새 치는 거 보면은 토마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모레노도 돌아와서 잘 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정신적 지주라고 봐야 되나 케텔 마르테까지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로건앱도 이거 방심할 수 없다. 다만 이게 샌프란시스코도 그냥 질 경기는 아니다 이거죠. 애초에 저도 이미 샌프란시스코 불펜에 대한 불안감도 확실히 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애리조나 불펜도 저는 안 타고 보거든요. 어제 톰슨은 나왔고 털린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홈에서는 타격으로도 받아칠 수 있고 불펜에서 실점할 가능성도 있고 7.5점이면 오버를 봐야 된다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도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 이 크리스맷의 이제 느림의 미학이거든요. 얘도 사실. 근데 그런 공에 대해서 오늘도 1회부터 데버스, 윌리 아다메스 얘네들의 장타 데버스가 계속 홈런 때리기 계속 1회 첫 타석에 나오고 이런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까지 타격이 올라오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승률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도 그들의 장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오라클 파크는 여전히 외야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나가는 구장이에요. 오늘도 이 8마일의 바람이 바깥으로 불어나가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오라클 파크의 통상적인 날씨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바람의 도움도 받을 테고 애리조나도 샌프란시스코도 최근의 경기 양상을 보더라도 이 장타에 의존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건 웹이라고 막상 이거를 그냥 막상이 아니고 마냥 이거를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역배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버로 가는 것을 더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또 이 경기도 0.2배당의 배당 삭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1.5배, 국내에서 1.35배, 제 기준에서도 충족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구매율도 구매율은 아니죠. 구매 자본의 비율도 그렇고 배당의 삭감차도 그렇고 여러 이제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결국 이 애리조나가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역배 가능성이 있다 보니 차라리 그렇다면은 로건앱이 털렸을 때는 투수력이 샌프란시스코가 센 게 아니다 보니까 오버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타격 지표도 이정우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상위 타선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와 꽤나 흥미로운 싸움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보스턴인데 진짜 굉장히 오늘 역배를 보고 싶은 경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이미 보스턴이 어제 경기를 하면서 넬슨에게마저도 꽤 어려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스토리가 그렇게 점수를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따라가는 양상이 되었던 거지 앞서 나가는 경기를 선발 투수 싸움에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모랄레스라고 하면 넬슨보다 더 까다로워요. 얘가 왜? 넬슨은 97마일, 6마일에 어제 빠른 공을 던지면서 슬라이더로 그렇게 보스턴을 좀 억제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랄레스는 97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스위퍼, 슬라이더, 그 다음에 90마일이 넘는 체인지업을 가지고 이 타자들과 타이밍 싸움을 해서 지금 이 성적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 경기에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상대 LLA에게 진짜 3층 되게 꼽히는 대형 홈런을 한 방 맞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이 애틀레틱스의 이 마운드에서 모랄레스가 보여준 최근까지의 안정감은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의 보스턴 타격감 저는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제 경기도 보스턴이 이겼죠. 7대4로 이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기는 과정에서 보스턴은 팽팽한 승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이제 위드럭 멀티닝 던지고 체프먼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 운영에 있어서 여유로운 상황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크로셰가 실점하는 루틴 자체가 홈런이거든요. 애틀레틱스가 이 홈런을 때리는 팀이라는 점도 오늘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경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랭길리어스가 하루 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까지 또 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랭길리어스가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랭길리어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경기라고 일단은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제 애틀레틱스가 휴식을 주면서 구성했던 이 라인업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최근에 홈에서 타격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블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어제 안 나왔던 게 또 누구더라? 어제 쉬었던 게 로렌스 버틀러도 어제 안 나왔죠? 로렌스 버틀러도 최근 타격감 좋거든요. 로렌스 버틀러 어제 쉬었고 랭길리어스 어제 쉬었고 블리데이 어제 교체 투입했었고 얘들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고 하면은 결국 장타력에 크로셰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내일 나타난다. 또한 이 좌투 상대 성적이 커츠도 마찬가지고 랭길리어스도 마찬가지고 절대 안 밀립니다. 지표상으로 크로셰의 공에 대해서 면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타 생산이 만약에 오늘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크로셰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경기가 다른 투수들이었으면은 이 경기 기준점이 9.5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크로셰가 나오는데도 8.5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 이게 크로셰가 막아내는 와중에 모랄레스를 상대로 보스턴이 8.7점을 낼 거라고 보기에는 모랄레스가 보여주는 시즌 지표상으로는 그 데이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즉, 이 크로셰의 실점률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도 대개 이제 애틀레틱스 송구장에서 9.5점의 기준점 나오고 아니면 크로셰 경기 등판 경기는 대부분 7.5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8.5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애틀레틱스 홈구장에서 있는 그 파크 팩터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 장타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틀레틱스 홈구장 같은 경우도 바람이 외야로 많이 불어 나가는 구장이에요. 오늘도 9마일의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타격의 이 비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크로셰가 지난 경기도 클리블랜드에게 홈런 4방
그 전경기도 볼티모어한테 홈런 맞았고 지금 8월 11일 경기부터 5경기 연속 피홈런을 쳐맞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홈런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너무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당연히 점수는 8.5 언더로 봐야겠죠. 언더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애틀레틱스 2.5 프랭까지도 접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보스턴 정배승 저는 못 볼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마지막입니다. 다저스 대 콜로라도. 이 경기 오늘 다저스 승 생각하는 분은 많을 텐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저스 언더라고. 이미 이번 시즌 돌랜더가 4월달 데뷔전을 치룬 데뷔달인 4월달을 제외하고 5월달부터 지금까지 원정 경기를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저스를 상대로 홈에서 털렸어요. 근데 다저스를 상대로 아무리 다시 만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다저스 타격 지표가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돌랜더가 원정 지표와 홈 지표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퀄리티 스타트 수준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9경기 0승 6패라는 성적 속에서 당연히 다저스가 이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돌랜더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다저스의 선발 투수가 글래스노우가 나올 거라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고 글래스노우가 선발 등판하는 것으로 확정이 난다면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꽤나 팽팽한 승부가 될 것이라 보고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4월 달에 지금 보시면 원정 경기 샌디에고 원정 5.2이닝 2실점 컬스 실패. 그다음에 캔자스 시티 원정 4.2이닝 5실점 한번 개판 털렸었죠. 이후에 텍사스 원정 6이닝 2실점, 애리조나 경기 4.2이닝 1실점 좀 조기강판 이거 실패했었죠. 나머지 보시면 마이애미 짧게 던진 거 빼고 이제 6이닝 3자책, 그다음에 6이닝 2자책, 그다음에 5이닝 1자책. 어 세 번이네. 실패했는데 대량 실점은 한 번. 예. 그다음에 휴스턴 6이닝 1실점. 예, 원정 경기. 지금 대량 실점한 게 그러면은 이제 5월 달부터 책정을 했을 때 한 번. 아, 이거 아니다. 한 번 없죠? 대량 실점이 없죠. 사실상 원정에서 네, 자책점 3점 넘어가는 경기가 없습니다. 5월 달에. 4월 달에 캔자스 시티에게 4.2이닝 5실점 한 거 말고 원정에서 2회 경기에서 이닝 수가 짧았던 거 제외하고 5이닝 기준 4자책점 이상 경기가 없어요. 5월 달부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좀 버틸 수 있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저스의 타격 지표가 최근에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이게 우승을 노리는 팀의 타격 지표인가 의심을 하게 될 만큼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저스의 그냥 실질적인 이 팀 타율만 보더라도 지난 두 번의 시리즈에서 2할 5푼이 안 됩니다. 2할 4푼을 치고 있어요. 2할 4푼. 심지어 그 전 시리즈가 코어스필드 경기죠. 그럼에도 2할 4푼밖에 안 돼요. 그만큼 좀 안 좋은 성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9.5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언더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고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구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는 축구는 바로 이어갈게요. 자, 건승입니다.